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201화 11월 13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느님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론 기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토의 겨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왔고요. 기토의 겨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의 겨울은, 기토는 논밭입니다. 논밭일 때 겨울은 그렇게 큰 역할이 있지를 않습니다. 겨울에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기토의 역할이 겨울에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크기는커녕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쉬우니 그래도 기토의 겨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기토론. 한습하여 만물이 생기를 잃었으니 병화로서 따뜻히 하고 간목으로 수기를 설기함을 기뻐한다. 한습하여 만물이 생기를 잃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기토가 겨울에 될 때는 이 생물도 자라지 않고 너무 차갑고 수기가 많아지니 병화로서 따뜻히 하고 간목으로서 그 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우행의 기운이 흐릅니다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병화로서 항상 따뜻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간목으로도 기운을 설기를 해야 귀하게 됩니다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간목이 투가 나면 얼어있는 대지에 나무가 서 있는 격으로 얼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간목이 기토가 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찬바람이라든가 차가운 기세가 흘러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목과 병화가 모두 투가 내야 얼지 않게 되며 기라고 간목이 뿌리가 있어야 귀국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도 있고 간목까지 있다면은 논밭에 얼지 않게 되니 아주 귀하게 되겠죠. 근데 간목의 뿌리가 상하게 될 때는 그 귀함이 약해지니 항상 뿌리도 상하지 않게 되어야 되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그래야 중년 이후에 성취가 크게 될 것입니다. 을목이 투가 나면 겨울에 자랄 수 없는 초목을 키워야 되니 어렵고 힘이 든다. 꽃나무는 겨울에 더더군다나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을목까지 투가 내 있었을 때는 온도가 간목보다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른 것들의 조화로움도 병정화든지 간에 특히 수기가 많이 온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을목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투가 내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고 힘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병화가 있으면 보온이 되는 형상이어서 얼지 않고 보온이 되니 기라며 화가 왕할수록 더욱 좋다. 겨울철의 기토는 따뜻함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화기운이 잘 조화롭게 흘러가야 됩니다 라는 뜻의 의미고요. 간목과 함께 나타나면 보온이 되어 우선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말과 비슷하죠. 병화와 간목이 천간에 투가 냈다라고 하면은 그 따뜻함도 있고 차가운 기세도 막아주게 될 것이니 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화는 화로 뿌리니 보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따뜻한 불이니까 그 비닐하우스를 쳐준다라든가 난로를 피워서 온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는 합니다만은 하늘의 태양빛처럼 완인을 따뜻하게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나오면은 겨울에 불이 난 격이므로 과부팔자이나 조우만 되면 의식 걱정은 없습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고요. 따뜻하고 조후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삶은 편안할 것이다. 귀하기는 않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무토가 있으면 겨울철에 한습하게 하는 임계수를 범접 못하게 하니 기라일 것이다. 무토는 기토한테 겁제작용으로서 크게 귀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겨울의 무토 같은 경우는 습기를 막아줍니다. 특히 임계수가 강하게 내려올 때는 그 무토가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한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방어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의 기토한테는 무토가 도움이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기토가 있으면 땅만 넓은 격이니 텅 빈 겨울 농토를 헤매는 격이 되어 노력만 하고 헛수고가 많다.
그래서 기토도 논밭인데 기토가 또 만나게 될 경우 넓은 땅입니다. 주변에 간목이 있다라는 거 이러면 다행이기는 하지만은 기토와 기토가 같이 어울릴 때는 그 기세가 크게 있다라든가 강하게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넓은 땅에 소득 없이 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경금은 수원으로 작용하니 더욱 냉하게 하는 격이어서 불길할 것이다. 차가운 겨울인데 하늘에서 서리와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은 더더욱 흉하게 되겠지요.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신금은 병화를 합구하여 냉혹한 서리가 내리는 격이니 대흉이다. 그래서 신금은 겨울철에 기토는 간목과 병화가 꼭 필요한데 이 신금으로서 병화를 합구하다 보니까 이 기토가 좋은 역할을 신금이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임수를 보면 얼음으로 덮인 격이 되어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격이니 흉할 것이다. 임수는 타김의 작용, 그 다음에 겨울의 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역할이 필요 없죠. 물이 많이 필요한 절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임수까지 만나게 될 때는 아주 흉합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개수를 보면 겨울철에 눈보라가 날리며 아주 추운 형상이니 불길할 것이다. 기토한테 개수는 도움입니다만은 겨울에 수기가 많았었을 때 이 임수와 개수는 큰 역할에 기토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다른 조우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주변을 살펴보자.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해월을 보지요. 해월 임수가 왕하니 무토로서 재임하고 병정을 취하면 생토하고 재수하여 생기가 발랄하다. 해수안에는 장간에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이 임을 제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정화로서 이 임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의 임의 기운을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이 병정화가 토를 생해주면은 물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기가 발랄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병화는 해동 생토함을 함이 충분하나 정화는 불가능하니 위인이 간사하고 신뢰가 부족하다. 는 얼어있는 땅을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 땅을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정화로서는 그 역할이 제한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니 논밭에 골고루 그 태양의 빛을 뿌립니다. 근데 정화는 열 에너지다 보니 불이다 보니 가까이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멀리 있는 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할이 제한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갑병이 병출하면 대성한다. 겨울에도 간목하고 병화가 같이 떠 있으면은 귀하게 되고요. 병화만 있다. 그러면 능력은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은 되는데 간목이 병화를 도우게 되면은 능력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더욱 커집니다. 근데 이제 병화는 간목의 도움도 받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우게 되면은 병화는 기토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근데 병화한테는 정화의 도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정화가 간목을 도와서 기토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간목의 병화와 기토의 흐름이 더욱 크게 됩니다. 병정화보다는 갑병기라고 하는 기세가 어울리는 것이 더욱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임계가 있고 무토가 억제되면 부기하나 기토는 약해질 것이다. 아무래도 임계가 무토로서 제 역할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세가 무토로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될 때는 기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초겨울에 임수가 왕하니 무토를 취하여 극제하고 토가 강하면 간목으로 소토한다. 그래서 해월은 아무래도 초겨울이다 보니까 무토로서 무조건 그 기세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토가 너무 많아지면은 기토도 있는데 무토도 오고 또 무토도 와 그랬었을 때 간목으로 무토를 제할 수 있어야 그 귀한 사주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해월에 태어난 기토의 성격은 정직하고 성실히 생활신조로 작용을 합니다. 반듯하다 이런 말이고요. 평생을 교과서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병화가 tul출하여야 하면 활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해월의 기토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병화가 투출하게 있으면 활동력까지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너무 신약해져 버리면은 신약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꼭 인색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강했었을 때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성실하고 교과서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건강으로서는 자주 체하고 식욕이 없습니다. 화가 약하면 시력도 약하고 화가 지나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무래도 해월의 기토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강인하다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금수태화관 여명은 냉이 심할 것이다. 겨울생은 조금 차갑죠. 물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신장방광계열, 자궁계열이 조금 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가운으로서는 연월에 병화가 있으면 혈통이 좋고 유산 또한 풍부할 것이다. 근데 연월에 화가 없었을 때, 시에 있었을 때는 그 화의 기세가 나중에 후에 좋을 것이다. 연월에 없고 나중에 시에 있었을 때 나중에 인생 후반기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부는 상부상조로 금실이 좋으면 행복한 편이다. 이게 행복한 편이라고 해서 너무 재다신약이라든가 재가 파극이 일어나든가 타김의 기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기사일주는 월과 충암으로 가정운이 흑운이 낀다. 아무래도 해월과 기사일주는 사해충의 작용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의 소지가 큽니다. 이런 뜻이고요. 직업으로는 경제관계, 공직관계가 일련이 깊고 청교한 격은 못되며 차가운 흙으로 단명한다. 단명까지는 확대해서 수 있겠고요. 형충이 있으면 운전업에 종사하고 다합이면 소상공인의 운명이다. 아무래도 이제 재물과 관련된 어떤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업을 쌓는 경우들이 많겠다 정도는 되겠지만은 크게 의미로서는 이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직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월 보겠습니다. 병화와 무토를 겸한다. 병화와 무토를 겸한다. 무토로서 왕수를 제하고 무토로서 흘러넘치는 자월은 임계가 장간에 숨어있죠. 물의 기세가 정기로서 아주 강합니다. 병화로 따뜻하게 하면 한곡회춘이다. 차가운 계곡에 봄이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이 차가운 물의 기운을 제어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면은 봄의 기운, 따뜻함이 올 것이다.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다, 득, 무하고 물이 많았었을 때, 임수가 많았을 때 무토로서 제임해야 되고 임수가 많았었을 때 무토로 물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안태하고 임다, 무하면 임이 많은데 무토가 없으면은 대흉이라 임수를 대기합니다. 자월에 기토한 때 임수는 아주 흉하게 작용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기가 극엉한 절기이니 절대 병화가 필요합니다. 수가 왕하면 무토로서 극제합니다. 그래서 한기가 강할 때니까 병화가 꼭 필요하고요. 간목으로서 이 병화까지 생존해야 아주 귀격이 됩니다. 근데 병화가 없었을 때 자월에 병화는 아주 귀하게 작용을 하는데 없었을 때는 좀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수가 대부분이고 화토가 없으면 종제가 되어 대부자가 될 것이다. 자월인데 화재가 화토가 없어야 뿌리가 없어야 되겠죠. 기토에 뿌리가 없어야 종제가 되기가 쉬우니 이럴 때는 대부자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종제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11월 등에 수가 강한 달에 기토가 병화와 간목이 상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갑병, 무, 이토가 있었을 때는 자월한테 병화와 간목도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바라봤던 무토까지 겸해주게 될 경우에는 아주 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으로서는 시원한 성격이며 악의가 없다.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인데 신왕하면 쾌활하고 명랑하다. 신약한 사람은 꼭 그렇다. 신약신강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한 사람이면은 건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으로서는 인물은 좋으나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이고요.
자주 아프고 힘든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이제 비장과 위장계통 특히 병이 생기고 신장방광들도 특히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튼튼한 사주는 못 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운으로서는 집안은 좋으나 덕은 부족할 것이다. 외로운 편으로 부모 형제와 살 수 있는 기한이 적다. 아무래도 화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면은 전도가 양양할 것이다. 아무래도 따뜻한 기운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그 기세로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따뜻한 게 없었을 때는 아무래도 가운도 조금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부부는 처가 싫지는 않으나 그래도 외도는 한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 경향이 더욱 심하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참는다. 막 이런 말입니다. 직업으로서는 외교관, 재무관계, 공무원, 교사 등이 많고 격이 약간 떨어지면 분주한 사업가이다. 이제 기토한테 자월은 귀인의 작용도 합니다. 천을귀인의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 영향, 자의 영향 아니면 또 뭐 금전의 영향 이런 것들도 귀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화가 뚜렷하게 있으면 이 작용을 크게 도와주지요. 물이 차가운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로 흘러오게 될 것이니 금전에 큰 영향 아주 불을 크게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축월입니다. 축월, 간목으로 제토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면 부귀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겠죠. 뭐 해자 축월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월은 더더군다나 흑이기는 한데 그 기세가 꽁꽁 얼어 있다 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야 부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유임, 무무하면 홍수가 나서 빈천하고 화를 넣고 토를 얻으면 흉하면 면할 것이다. 축월에 임이 더욱 많아지면은 때로는 무토가 없을 때는 아주 빈천할 것이고 화가 있고 또 토를 얻으면은 흉하면 면하게 된다.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차가운 기세와 이런 것들을 불과 토로서 좀 막아주니까 그래서 흉하면 면합니다. 정도는 되긴 하겠는데 뭐 귀하게 된다, 아주 잘 된다, 상승기로 올라간다 이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은 부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이 강하면은 부자가 되고 신금이면은 근데 이제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은 축월로서 도움은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병화는 절대 용신이요 간목은 희신이 될 것이다. 아까 기토에서 해자축월에서는 병화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병화가 절대 용신입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갑병이 조화를 이루면 저명이 서로 분주한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도 간목과 병화가 기토가 간목과 병화를 가지면은 축월에 태어나도 항상 바삐 다닐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목화가 없이 축월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목하고 화기세가 없이 토만 너무 넓다. 그러면 이제 좀 종교인이 될 팔자가 큽니다. 너무 차갑고 넓은 땅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격이다 보니 종교인 사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격으로서는 침착하지만 이기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다. 아무래도 비겁의 작용이지요. 독립심이 강하고 이럴 때 관으로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인재가 될 것이고요. 인수로서 쓰게 되면은 비겁이냐 축월인데 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명예를 크게 얻고 인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학문의 길로 이룹니다. 근데 제가 사주에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부자로서 금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경제 이재가 있거나 부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잘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건강으로서는 음습하면 다병하고 목화가 득기하면 무난한 일상을 보냅니다. 목화의 기세가 있다면은 무난한 기세가 있다, 따뜻한 기세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병하고 몸이 약한 거는 사실이다. 신강하다 손 치더라도 음습하고 습기가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튼튼하기는 쉽지 않겠다. 혹시 이럴 때는 좀 살이 찌거나 비만하기가 쉽습니다. 토의 기세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지요. 가운으로서는 사주의 국중 화가 득기하면 잡기에 귀로서 귀한 집에 명문가일 우선일 수가 있다.
아무래도 초년 대운을 보고 초년에 화가 왔다. 그러면은 귀한 집의 자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부부간에는 은근히 애로와 고통이 많고요. 대개 이혼 별거의 작용이 있고 기미일주는 사생활이 복잡할 것이다. 아마 기미일주는 충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견겁제가 있다 보니 이혼 별거, 비견겁은 독립적인 기운이 강하지요. 근데 월지에 기토를 축월이라고 하는 비견을 갖고 있다 보니 비견은 재를 해치고 재생살해 작용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직업으로서는 토지매매, 수리조합, 등산과 골동품상 스포츠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포츠맨 요즘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이랬었을 때 직업으로서는 활동적인 직업, 행동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 맞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틀을 꽉 정하지는 마시고요. 직업을 판단할 때는 사주의 여러 가지 조화로움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정할 때 도움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기토가 축월이다 라고 말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딱 몰아서 보거나 아주 세밀하게 딱 뭐 정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주의 여러 글자를 살펴보고 온도가 어떻게 됐는가, 실상의 기운이 강한가, 형살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직업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